4차 산업혁명, 우리끼리 어쩌고저쩌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이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까지 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참 우리한테는 가깝고도 먼 나라죠. 일본. 하는 짓은 얄미운데 업무적으로 자기한테 한 번씩 도움도 되고 선의의 경쟁이 되는 그런 직장 동료 같은 나라라서 대놓고 싫어할 수도 없는 그런 나라죠. 오늘은 그런 일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일본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눈에 띄는 정도도 아닌데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령화가 심해져서 인구 구조상 인력난이 있는 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옛날에 훨훨 날아다니던 일본 반도체나 전자회사가 우리나라한테 1등 자리 다 뺏겨서 고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관심을 가지고 일본을 바라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본 경제지표나 물가 수준, 임금 이런 거 보면 딱히 두드러지는 긍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지표가 많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일본 경제의 시작이 되는 일본 기업들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일본 상장기업 자기자본 이익률이 금융업종 제외하고 자기자본 이익률이 10.4%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높은 건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일본이 이 부분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2년 이후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거의 제2의 전성기나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본의 메이저 회사들이 왜 이렇게 날아가기 시작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일본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체질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보면 일본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가 영업이 잘 되든 안 되든 어렵고 자시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제로 기업의 체질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주요 회사들 반 정도가 사상 최고의 연구개발 투자비를 썼다고 합니다. 단기간 투자에 성과를 바라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본이 몇 대째 이어서 맛있고 손님 바글바글하는 양념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국이 양념갈비집을 차렸다고 생각합시다. 옆에 일본 가게 양념을 벤치마킹하고 투자도 해서 일본 가게보다 더 맛있는 양념도 개발해내고 고기도 더 싸게, 가게 인테리어도 엄청 투자해서 대부분의 손님들이 한국 가게로 다 몰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일본 가게는 문 닫고 떠났습니다. 한국 가게는 그 지역에서 1등 가게가 됐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망해서 갔던 일본 가게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일본 가게는 옛날부터 고기에 있어서만큼은 원천 기술이 있었고 거기에 유통 시스템, 저장, 판매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면서 지금은 온라인 양념고기 전문 판매업체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장 그 일본 가게가 한국 가게 매출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이 점점 인터넷에서 갈비를 사서 집에서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면 한국 가게도 어떤 식으로든 나중을 위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불안감이 느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과 일본의 기업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한 상황처럼 일본 기업은 원천 기술을 기본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체질이 개선된 거죠. 이 일본 회사들이 어디에 투자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들 원래 잘하는 자동차, 로봇 산업 같은 곳에 적용될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 개발에 시간과 비용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국과 더불어 리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발 빠른 분들은 이미 일본 증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클라우드 컴퓨팅, 로봇 이런 거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정보기술 기반으로 된 산업이 대부분 4차 산업과 관련된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식으로 가면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4차 산업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는 국가는
단순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의 핵심 산업과 취약 산업을 고려해서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4차 산업혁명 전성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가진 제조업의 강점을 살리고, 전통 제조업은 정보기술 적용에 취약점이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는 형태의 큰 그림인 스마트 공장을 중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인 인더스트리 4.0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산업, 로봇, 센서 등의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높죠. 이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고령화로 인한 노인 케어 문제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소사이어티 5.0으로 앞으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통산업과 농업을 선진 제조업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터넷 플러스라는 것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은 4차 산업혁명을 자기 나라에 맞게끔 재해석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한국은 어떤지 궁금하시죠? 시장의 평가로는 준비 상태가 몇 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부터 죽자사자 연구개발하고 투자해도 5년 안에는 절대로 일본, 독일이 준비하고 있는 수준에 못 따라간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더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앞서 일본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케어 문제,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급감 문제, 아직은 오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오게 될 구인난, 이런 사회 문제들이 많이 닮아 있고 산업이나 제도 등도 닮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와 똑같진 않겠지만 일본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나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준비하는 소사이어티 5.0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조, 서비스, 농업, 정보통신기술, 이런 다양한 산업이 하나의 빅데이터망과 하나의 정부 정책으로 관리될 수 있게 만들어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을 바탕으로 한 기술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회 문제를 해소시킨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걸 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로봇을 통해서 고령자들이 육체노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줘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한다든지, 생산인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저부가가치 업종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로 대체해버리고 그 인력들을 현실적으로 더 임금이 높은 산업으로 옮기게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구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고, 고령자를 간병하는 헬스케어 로봇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더 저렴하게 간병을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사회 문제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집중하겠다는 거죠. 이런 개념이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소사이어티 5.0을 개념적으로 정리해봤는데요. 이번엔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이 시장 지배 우위, 기술 우위에 있는 산업 중에 4차 산업과 관련이 깊은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동차, 센서, 로봇입니다. 일본의 자동차는 말 안해도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높은지 잘 아실 겁니다. 이 자동차는 자율주행차로 발전하는데 언론에서는 주로 미국 자율주행차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토요타와 혼다 이런 회사들의 자율주행 기술 축적 수준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센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센서는 진짜 일본이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니, 오므론, 덴소, 치노 이런 회사들이 센서 시장을 잡고 있습니다. 센서가 왜 중요하냐면 사물 인터넷의 핵심이 되는 기계의 눈과 귀, 코, 피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추워지면 보일러가 자동으로 켜지죠. 1차적으로 센서가 춥다는 걸 감지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봇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 반이 일본 제품입니다. 진짜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최근에 가와사키 중공업이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 거점도 마련했죠. 다른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인간형 로봇에서도 크게 발전이 있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미국이 더 장난 아니던데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머리 없는 4발 달린 로봇가 말처럼 뛰어다니고 그거를 발로 차도 안 넘어지고 사람처럼 생긴 로봇은 점프하고 뛰다가 덤블링까지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회사를 미국 회사로 알고 계시는 분 많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거 일본 회사입니다. 원래 구글이 가지고 있던 회사인데 작년에 일본 소프트뱅크가 인수했습니다. 장난 아니죠? 옛날 혼다 아시모 초기 버전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다니는 그런 로봇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일본이 이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일본의 화나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생소한 회사일 텐데 그런데 기계 가공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죠? 쉽게 설명해서 자동으로 쇠 깎는 기계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데 전 세계 반 정도가 이 화나기라는 회사의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컴퓨터로 조작되는 가공 기계계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도 로봇 엄청 만들어냅니다. 자동화율 높은 걸로 유명한 테슬라 공장 아시죠? 거기 산업용 로봇 대부분이 화나 거죠. 여튼 영업이익률이 40% 정도 되는 미친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일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바로 현실 데이터입니다. 4차 산업혁명 다 좋은데 결국의 종착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입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했다 해도 인공지능이 아는 게 없으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똑똑한 두 천재가 있는데 한 사람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고등교육까지 받고 아는 상식이 엄청납니다. 둘 다 IQ 똑같은 천재라고 해도 결과물은 당연히 많이 아는 사람의 결과물이 뛰어날 겁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를 갖추냐에 따라 인공지능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글이고 삼성이고 카카오고 사람들 활동들 수집해서 빅데이터화 시키려고 오케이 구글, 하이 빅스비, 하이 카카오 하면서 인공지능 비서를 기를 쓰고 공짜로 쓰게 해주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빅데이터에는 이게 아까 오케이 구글 하면서 이게 작동되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빅데이터에는 가상 데이터와 현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혼자 사는 24살 군필 미혼 남자가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런 거는 가상 데이터입니다. 이건 이미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같은 미국 회사가 가상 데이터 플랫폼을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럼 현실 데이터는 뭐냐? 건강정보, 자동차 주행 데이터, 공장 설비 가동 데이터, 이런 진짜 데이터죠. 앞에서 말한 마포구에 사는 미혼 남자가 관심 가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홍길동이 오후 9시 25분에 거실 전등을 켰다. 홍길동이 자동차로 오후 2시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 도착하는데 몇 분 걸렸다. 가는 도중 70번의 브레이크를 밟았고 방향 지시등을 8번 켰다. 이런 게 현실 데이터입니다. 이런 현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업 기밀인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가상 데이터보다 현실 데이터가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시장 점유율 엄청나고 센서 시장은 거의 동무되고 로봇 점유율도 세계 반을 지배하고 있는 일본은 현실 데이터를 수집해서 빅데이터화 시키는데 아주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일본 자기들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규제도 풀어주고 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도 만들어주고 산업특구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실 데이터 수집 플랫폼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길게 쭉 말했던 것처럼 일본은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기들이 잘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도 기업도 4차 산업혁명 전성기를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개념으로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실 준비가 너무 많이 부족하죠. 규제는 산더미 같고 기업은 국가 차원의 방향성 없는 상태에서 각계전투하고 있고 이것마저도 성과가 뚜렷이 안 보이고 큰돈이 드는 장기 프로젝트는 미적지근하고 사실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좀 가져본다면 4차 산업혁명의 쌀과 같은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잡고 있다는 점, 정보통신 인프라, 교통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은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4차 산업혁명 리더 국가가 되는 건 현재 상황에서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기마백님과 준비를 해서 다른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 일본 기업과 국내 기업을 비교하면서 계속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할 땐 이미 한 발 늦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2020년 도쿄올림픽이 다 돼서 일본이 4차 산업혁명 자기들이 얼마나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인공지능 심판부터 여러 가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투자 유치하고 자기 나라 주식시장 띄우기 들어갈 겁니다. 또 연달아 2022년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장난이 아닐 겁니다. 둘 다 4차 산업혁명 공격적으로 준비하는 국가니까 그렇겠죠. 제 예상이 맞다면 지금은 좀 뜸해졌지만 또 4차 산업혁명이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붐이 불 겁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일본을 눈여겨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캔들스토리는 매주 월, 수, 금 업데이트 됩니다.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만드는 입장에서는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